1188화는 루피 얼굴에 깃든 해방의 미소를 마주하며 800년 전 잊고 싶었던 조이부의 잔상을 떠올리는 이무의 서늘한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남자의 자유로운 웃음이 지금 눈앞에 루피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무와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이무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실어 루피에게 일격을 내리꽂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루피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히지만 루피는 불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솟구쳐 오릅니다. 까맣게 탄 몸을 이끌고 맹렬히 달려는 루피. 하지만 이무는 그 모든 공격을 마치 장난을 받아치듯 무위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로키를 순식간에 제압했던 기술 검은 불꽃 스티그마를 생성해 루피를 향해 방출합니다. 치명적인 어둠의 파동이 덮쳐오는 순간 루피는 니카의 상상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지니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전장에 자유롭게 누비며 모든 공격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전황이 치열해지던 그때 이무는 쓰러져 있는 로키를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그를 향해 또 다른 스티그마를 날립니다. 로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징배가 몸을 던져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상황을 확인한 루피는 말하죠. 다행이야, 징배가 있었구나. 이에 징배는 굳건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루피, 나한테 맡겨라. 너는 그쪽에 집중해. 다시 장면은 루피와 이무의 결전지로 전환되고 루피는 진이의 상태에서 자신의 온 힘을 실은 거대한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그마저도 가볍게 막아내죠. 이어 이무는 루피에게 쏟아냈던 검은 불꽃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비틀리고 응축되며 기괴한 어둠의 형상을 빚어내고 마침내 심연의 어둠 그 자체가 칼날이 된 검 보이드가 탄생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과거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겪었던 비극적인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납니다. 이모가 휘두른 건 보이드는 마치 무언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니카 루피의 가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꿰뚫어버립니다.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지고 이모는 고통에 신음하며 추락하는 루피를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긴 이모의 낮은 목소리가 전장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역시나 가짜였군. 이무는 조롱하듯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조이부이를 누구보다 잘 알지. 정말로 그자가 돌아왔다면 지금의 네 눈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관통당할 리 없다. 루피의 흔들리는 눈동자 위로 이무의 잔혹한 탄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넌 조이부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기엔 너는 너무나도 나약해. 이무라는 압도적인 벽 앞에 루피는 무력하게 패배하며 1188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 원피스 1188화 한 편은 그야말로 서사적 충돌을 담고 있었습니다.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단 한 번의 격돌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루피와 이무 두 존재의 대립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신화와 현실 그리고 지어진 역사가 정면으로 맞붙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188화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번 화에서 무엇보다 강렬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이무의 기억 속 조이보이와 루피가 보여주는 미소의 공통점입니다. 이무가 두 인물을 겹쳐보는 설정은 단순히 외형적 유사함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서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 미소는 두 인물이 공유하는 대의의 상징입니다. 조이보이가 가졌던 자유를 향한 갈망이 루피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인 셈이죠. 이무에게 이 미소는 단순한 과거의 촉각이 아니라 지난 800년간 그를 지독한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던 끝나지 않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이무가 루피 얼굴에서 조이보이를 투영한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세계를 통제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해도 조이보이의 의지만은 완전히 지우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루피의 미소는 이무에게 해적 루피라는 한 개인을 넘어 자신의 견고한 통치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각인시키는 공급의 상징인 것이죠. 결국 이 미소는 단순한 표정을 넘어 이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했던 조이부의 의지가 루피를 통해 다시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주목할 건 크로코다일의 오마주입니다. 이번 1188화에서 이모가 보이드칼로 루피를 찌르는 장면은 과거 크로코다일이 루피를 관통했던 악몽 같은 순간을 강렬하게 소환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연출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서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치밀한 장치입니다. 초기 루피에게 쓰라린 패배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크로코다일의 공격이 세계 정부의 정점인 이모의 손을 통해 재현된다는 것은 루피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무와의 치유 결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자 예행 연습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의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루피가 이제 그 끝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서사적 마침표인 셈이죠. 더욱이 공백을 뜻하는 무기, 보이드의 상징성은 그 무게감을 더합니다. 이는 세계정부가 지난 800년간 철저히 은폐하고 지워내려 했던 공백의 백년 그 자체를 물리적인 무기로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를 지우는 자인 이무가 그 무기를 휘둘러 역사를 계승하는 자인 루피를 관통하는 설정은 그 자체로 이 두 존재가 상징하는 가치의 극명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말살하려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을 파괴하려는 이 장면은 원피스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향해온 종착지가 결국 잊혀진 진실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너는 조이보이가 아니다라는 이무의 도발입니다. 이무가 루피를 향해 던진 너는 조이보이가 아니다라는 일갈은 단순한 비하를 넘어 세계의 정점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단적인 세계관을 열실히 보여줍니다. 이무에게 조이보이란 800년 전 자신을 전율하게 했던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외와 공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무의 눈에 비친 현재 루피는 미완성 상태의 어린 해적일 뿐이며 그가 보여주는 자유로운 힘 또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숙한 변주에 불과합니다. 이무가 루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루피를 자신의 통제 가능한 세계관 내에 가두어려는 고도의 심리전일지 모릅니다. 루피가 가진 니카의 능력이 그 신념과 의지에 발현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너는 가짜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루피의 내면을 흔들고 그 힘을 불완전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분명한 건 이 도발은 역설적으로 이무에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피의 목표는 과거의 인물인 조이보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루피는 타인의 규정이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 이무의 부정은 루피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완성된 진정한 조이보이로 거듭나게 하는 역설적인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루피가 이 도발을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계기로 삼아 각성하는 순간 이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역사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게 거세게 몰아치겠죠. 분명한 건 루피의 모험은 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무에게 당한 패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루피가 전대 조이보이의 그림자를 쫓는 단순한 계승자에 머물지 않고 그 이름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독자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루피는 이 잔혹한 부정의 순간을 통해 타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새로운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겠죠.